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고향 가는 승차권 구하셨나요? 통상 명절을 한 달가량 앞두고 하루 날을 잡아서 KTX 승차권 예매가 시행되곤 하죠. 이때 단 5분 안에 모든 표가 매진되곤 해서 승차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 수단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표가 완판이 됐는데 지난 설 연휴에는 공석으로 운행한 KTX 좌석이 무려 20만 석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차 출발 직전에 표가 취소되고 재판매조차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12%가량의 좌석이 빈 채 운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암표까지 기승을 부리고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선 웃돈까지 붙여서 KTX 승차권을 양도하는 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출발 1분 전에 취소해도 고작 10%에 불과한 낮은 수수료율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수료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나올까봐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12%가량의 빈 좌석이 웬 말입니까? 9월 1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추석 앞두고 더 살찔까 걱정이 되죠. 비만과 관련해서 알려진 정보들에 대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여러분, 벼세권, 풀먹 맛집 들어보셨나요?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에서 이뤄지는 의외의 틈새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대형 마트들이 추석을 앞두고 제철을 맞은 이 채소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채소는 땅에서 자라는 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채소는 토양을 가리지 않고 병충해에 강해서 어디서나 잘 자라고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해준다는데 추석에 묵국에 넣어서 끓여 먹는 명절 음식이기도 한데요.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땅에서 자라는 알.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쉽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비만에 대한 관심 아주 높죠. 이 비만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비만인데요. 첫 번째 비만 팩트체크 주제가 비만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오래 산다인데요. 충격적인데요? 이거 어떻게 네. 나온 말이죠?
최근 대한 비만 학회가 발간한 비만병 팩트체크 2024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비만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상 체중인 사람의 모든 사망 위험을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비만병 전 단계는 0.74, 비만 1단계는 0.73배 이 사망 위험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2단계는 0.92배 낮게 나타났고요. 저체중은 오히려 1.97배 사망 위험이 높고 비만 3단계는 1.61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와, 그렇다면 비만 전 단계 1단계, 2단계 비만은 정상 체중보다 오히려 사망 위험이 낮다는 얘기인데, 야, 이게 이유가 뭘까요? 학계에서는 비만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만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에서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을 뜻합니다. 실제로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주요 위험 요인이지만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체중이거나 낮은 단계의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비만인 사람이 암 수술 후 생존율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비만학회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자료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비만병 팩트시트 2024를 작성했는데요.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밝혀낸 것이죠. 네,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고도 비만만 아니면 그러면 더 오래 살고 좋은 거 아니냐. 나 이제 체중 관리 안 한다.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살펴보면 사망 위험이 아니고 이제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요. 네. 저체중에서 낮고 비만병 단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은 2단계 비만에서 5.1배, 3단계 비만에서 9.5배 높은 걸로 나오고요. 남자는 여자보다 비만 단계에 따른 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발생 위험 증가가 두드러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했고요. 특히 20대와 30대에서 2단계 이상 비만에 따른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비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정상 체중에 비해 3단계 비만에서 1.9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체중 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만인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폭식과 연관이 있는데 이 폭식의 원인이 섭취량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이 폭식은 식이장애 증상의 하나인데요. 비만 환자의 약 30% 이상에서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과식과 폭식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티나 뷔페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먹거나 배부르지만 맛있어서 더 먹는 경우 이럴 때는 폭식보다는 과식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의학적인 의미의 폭식은 일정 시간, 그러니까 약 2시간 정도 현저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현상이 조절 능력의 상실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절 능력의 상실이 난 내가 원해도 먹는 것을 참거나 멈출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폭식이 동반되지 않은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폭식이 동반된 경우에는 섭취량을 줄이면 오히려 폭식이 심해져서 체중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폭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섭취량 부족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중 또는 다이어트 후에 첫 폭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의 감각은 둔해졌는데 신체적인 요구량은 극대화되니까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부른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폭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만인 분들 상당수가 체중만 줄어들면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신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관절을 고정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30세 무렵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는데요. 40대부터는 매년 약 1%씩 감소하고
70세가 넘어서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노화 과정 중에는 근육의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근 기능, 근력이나 보행 속도 같은 이런 근 기능의 감소가 동반이 되는데 이런 현상을 근 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 감소증은 신체 활동 능력의 저하, 낙상과 골절 증가, 당뇨병, 고혈압 등의 대사 질환, 폐렴 등의 감염 질환 위험, 이런 노인의 사망률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세계보건기구는 근 감소증을 질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요.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은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동반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등 건강상의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체중 감량과 관련된 근육량 감소가 이 이득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또는 무조건 굶는 식으로 체중 감량을 하면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따라서 체중 감량 치료를 하는 비만 환자가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 중에서는 근력 운동이 특히 필요한데요. 중량을 이용해서 근육에 저항을 주는 저항성 운동을 포함해 이 포함을 시키는 게 근육량 감소에 좋다고 합니다. 네. 걷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이런 지구력 운동 또는 유산소 운동은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량 감소 예방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지구력 운동과 저항성 운동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동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도 굉장히 비만에 민감한데요. 이 어린이 비만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다면서요. 대부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릴 적 살은 키로 간다. 이런 들어봤습니다. 말이 있어요. 네. 저도 이런 말 들으면서 자라왔기는 한데요. 의학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오히려 위험한 말이라는 게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까지 합니까? 예. 아주대 의대 이해상 교수 논문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나라에서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소아청소년 시기의 비만은 성인 비만과 연관돼서 대사 및 심혈관 합병증의 발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뚱뚱하면 어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비만에서 나타나는 대사 증후군 등 이런 질환 이외에도 비만은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비만 아이는 성장이 증가해서 당시에는 아이일 때는 성장이 증가해서 또래보다 큰 키를 가지게 되지만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면서 결국은 최종 성인 키는 정상 체중을 나타내는 또래들과 비슷한 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아청소년 시기의 비만이 성장 및 사춘기 패턴의 변화 그리고 최종 키의 잠재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하면 어렸을 때 비만인 경우에 최종적으로 키가 더 커지거나 하지는 않고 오히려 성조숙증과 연계돼서 성장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비만에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살은 키로 간다 이런 말은 사실 아님 이렇게 판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생아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작게 낳아서 크게 키워라라는 말이 있대요. 네. 이게 근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 엄마들 또는 예비 엄마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너무 작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운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상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이가 적정 체중보다 한참 미달되는 부당 경량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부당 경량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대사증후군 발생이 젊은 성인에서 2.3%로 정상 체중으로 태어난 경우인 0.4%보다 높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태어나면 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한
5배 정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비만, 고혈압, 지방대사 이상, 2형 당뇨병 또는 당 불내성을 말하는데요. 이 간혹 작게 태어난 아이들을 이 고열량 분유, 이런 특수 분유를 먹이면서 과도한 영양 공급을 통해서 키우려는 노력을 하거나, 그리고 고열량의 식사, 간식을 통해서 체중 증가를 유도하는 보호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아 비만을 유발하고 또 성인기, 빠르게는 청소년기에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연령에 적합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소아나 성인 모두에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생활 습관, 식이 습관, 양육 행태가 자녀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비만이거나 비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특히 추석 명절 앞두고 음식 섭취할 때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주의해야 할까요? 네, 평소 비만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환자는 음식의 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 식사 전에 간을 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이런 것들을 먼저 먹어서 튀긴 음식, 떡, 전, 이런 고열량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송편, 한과, 과일, 식혜, 수정과 이런 것들은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떡, 식혜 같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다른 식사량을 줄여야 하고요. 장거리 이동 시 또는 평소보다 활동이 많을 때는 이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음식 섭취를 조절하거나 긴급할 때 먹을 수 있는 사탕 같은 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염분이 많이 든 음식, 고지방 식사, 과다한 음주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부터 귀경길이 시작되는데요. 고향 가시면서 또 여행 가시면서 지역의 맛집이나 명소 많이 찾아보시게 되겠죠. 모처럼 지역 경기도 활기를 띨 텐데요. 요즘 여행업계에서는 촌캉스가 뜨는가 하면 창업시장에서는요, 이 시골 창업이 하나의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창업통TV의 김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촌캉스 저도 요즘 좀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북적이는 관광지나 해외로 가는 대신에 조용하고 편안한 나만의 쉼터를 찾아서 시골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도하는 세대가 MZ세대고 그렇죠? 정부가 또 지원을 많이 한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창업 시장에서도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로 보면 50대, 60대가 제일 많은데요. 모든 유행이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력은 역시 요즘 20대, 30대 사실은 이런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0 수요층 참 중요한데요. 2030 수요층이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속 소비 그리고 좀 실제 나를 위한 소비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촌캉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만의 공간을 찾아서 시골로 떠나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각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도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 사람 우리 시골로 어떻게 오게 할까 이거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지방 되살리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뭐 1가구 2주택 자라고 하더라도 시골집을 직접 매입하거나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세제 혜택 상당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시골을 이 5060뿐만 아니라 2030 세대들이 놀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를 터전 삼아서 전국적으로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창업 시장도 녹화하는 이런 수요도 좀 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60대가 많긴 한데
유행을 이끄는 건 MG고 맞습니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MG가 대단한 게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레트로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맞습니다. 감성을 좋아하더니 예. 이젠 다 해보고 예. 아 이제 아니다 실속이었어. 예. 이러다가 이젠 또 휴식이 필요하다. 예. 이제 시골로 가자.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MZ들 똑똑하고 빠르네요. 맞습니다. 뭐 갯생 요즘 이렇게 해서 갯생이 뭐예요? 예, 갯생. 결국은 내가 중요해 이건데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없고 나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 나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 창업 시장에서는 코로나 때부터 벼세권, 풀먹 맛집 예. 이런 게 뭔가 이제 시골 창업 트렌드가 됐다는데 예. 사실 저 오늘 처음 봤어요. 벼세권, 예. 풀먹 맛집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벼세권 저기 설마 벼? 맞습니다. 시골 그거요? 이런 농촌 마을에 네. 벼가 파랗게 녹색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린필드죠.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거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직접 SNS에 올리는 나는 이렇게 이런 녹색이 광활한 이런 시골에서 산다. 그래서 물먹 맛집 불먹 맛집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풀이 많은 풀먹 맛집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농촌에 있는 숨어 있는 맛집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매니아들이 상당히 좀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보면 5060 특히 남성층 같은 경우는 이 모 방송국의 자연인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넉넉히 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시골 생활에 대한 그리고 한적한 뭐 이런 산속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갖는 분들이 많죠. 문제는 그곳에서 경제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항상 좀 뭐랄까요? 장벽이랄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골 창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의 몸과 건강도 돌보면서 동시에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지갑도 열게 하는 이런 시골 창업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궁극적으로는 요즘 도시 상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영업 사장님들끼리의 경쟁이 되게 치열한 반면 시골 창업은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요즘 SNS가 또 워낙 발달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하나 찍어서 올리면 그곳까지 찾아오는 매니아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하죠. 예. 하나의 창업 시장의 틈새로 부각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창업이라고 하면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일단 많아야 될 것 같고,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SNS도 활발해지고 창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 전국적으로 빵지술래 이런 것도 인기고, 뭐 지역에 가보면 잘 되는 집들은 잘 되기는 하던데. 근데 이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특히나 시골에서 창업을 한다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맞습니다. 시골 창업을 한적한 시골 생활을 하면서 전원 생활도 누리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창업하는데 도시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어. 이런 로망을 가질 수가 환상적이긴 있습니다만 한데 시골 창업 자체는 창업을 생각하는 어떤 가치 자체가 도시에서 창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삶의 방식 자체가 농촌, 어촌, 뭐 바닷가 마을 이렇게 이 직접 생활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창업자의 삶의 만족도 자체가 시골에서 사는 그 자체가 좋다. 요즘 뭐 양양에 가서 사시는 분들은 나는 서핑 매니아이기 때문에 돈과 무관하게 거기에서 서핑도 즐기면서 그 앞에서 서핑 매니아들을 위해서 밥집, 찻집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게 있듯이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절대 가치보다는 오히려 나의 취미생활, 삶의 가치가 첫 번째, 경제활동은 두 번째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당장 투자 대비 수익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만족도 그게 이제 우선인 거다. 예. 아무래도 이제 도시에 살면 계속 비교하게 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지 않음에도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압박도 들고. 근데 이제 예. 딱 내 취미를 위해서 가면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들긴 하니까요, 그죠? 예, 예. 그냥 나 행복하게 살래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누굴 대상으로 하냐가 되게 관건이잖아요. 예를 들어 양양은 쉬울 것 같은데 예, 예. 딱 확실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딴 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도시화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91.8%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0명 중에 9명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시골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핵심 고객은 도시 사람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누가 거기서 창업할까? 그러면 시골 창업은 남성, 여성, 뭐 계층별로도 중장년 계층도 있지만 청년 창업자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 접근성이 좋은 시골, 즉 도시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넘지 않은 시골, 이런 곳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멀지 않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도시에서. 예. 어쩔 수 없네요. 예.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골 창업 아이템들 중에 요즘 눈길을 끄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시골 창업 중에서 크게 얘기하면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어떤 걸 할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시골에 가면 그 동네에서만 가서 먹어볼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 없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쪽 전남 장흥이라는 동네에 장흥. 갔는데요. 예. 이 장흥이 원래 키조개 삼합 이런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시골 마을에 농협 창고를 개조해서 키조개 삼합 파스타 카페를 하더라고요. 키조개 삼합 파스타. 그러니까 키조개 파스타죠. 음. 키조개나 이 남해안의 해산물을 직접 신토부리 원재료를 이용해서 분위기는 시골 창고를 개조해서 되게 되게 힙하기도 복고풍 하고. 분위기도 들지만 네. 요즘 MZ세대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운치 있다. 멋진 감성 거죠. 코드 넘쳐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면서 내비게이션 찍고 찾아오는 MZ세대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장흥이면은 굉장히 멀지 않나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먼데. 그러니까 광주에서 1시간 정도 거리 이 정도기 때문에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의 신토부리 원재료 이용해서 하는 외식업도 있을 것 같고요. 판매업 중에서 본다면 그 시골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요즘 뭐 온라인 소비를 본다면 사실은 뭐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보면 저 해남 고구마 같은 그 지역의 농산물 수산물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래서 뭐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전국의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그 포털 사이트 아니면 각종 쇼핑몰에 오픈마켓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서비스업 중에서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시골 민박 대여하면 어떨까.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민박 대여점 같은 경우도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시골스러움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운치 있고 찍을 거리 많은 시골집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도시 사람들의 쉴 수 있는 1박 2일. 그래서 휴비니스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회의적인 시각을 철회하겠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굉장히 끌리고요. 일단 특산물 이용하고 빈집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막 다 뜯어고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예. 괜찮네요. 혹시 우리보다 고령화가 빠르고 이제 빈집 문제 심각하다고 알려진 일본에서 이런 시골 창업 어떻습니까? 일본도 활발한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고령화가 우리보다 빨리 갔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30%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채워졌기 때문에 특히 고령 창업, 시골 창업 이러면 시골에서는 의외로 고령자 창업, 실버 창업 수요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본 곳 중에서는 교토역에서 JR 전철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작은 관광지 이 아라시야마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전철을 내리면 시골 마을 한가운데 80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동네는 이제 외곽에 뭐 이런 대형 대나무 숲도 있고 뭐 400년 전 목조다리 이런 것도 있어서 일부 요 관광객이 좀 오는 동네이긴 합니다만 관광지와 떨어진 그 동네 상권에 갔더니 아침 7시에 문 열고
밤 오후 6시에 문 닫는 이런 작은 1인 실버 카페. 그래서 할아버지가 직접 커피도 내리고 토스트 세트에서 뭐 한 700엔, 800엔 그러니까 한 7, 8천 원 정도 세트 메뉴를 판매하는 이런 할아버지 바리스타, 할머니 바리스타 이런 부분도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도시의 2030 세대들은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듯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나는 듯한 이런 개념의 시골 카페들 사실은 일본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골 창업한다면. 예. 시골은 도시에서 유행을 많이 타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것과는 좀 완전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아이템을 내가 이제 개발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어떤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이템은 첫째 그 지역 특성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창업자 특성도 되게 중요하죠. 창업자 특성. 창업자 특성이라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을 콘텐츠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를테면 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야 시골 마을의 콘텐츠를 열심히 그림이나 만들기 공방 같은 경우를 접목해서 시골 마을 관광 상품과 이렇게 결부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콘텐츠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창업자 중심의 시골. 그래서 그 시골에 갔더니 야 정말 농부의 아들 같은 어부의 아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는 찌글거리로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구매 가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과연 그 시골에 어떻게 동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전에 귀농귀촌 그러면 야 그 시골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동네 이장님하고 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요 시골 창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시에서 그냥 이주해 갔더라도 원래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사실은 이 시골 자체가 나의 어떻게 보면 삶의 뿌리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서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아이템을 세팅해야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도 구매 가치도 이어지고 야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기도 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들리기로는 이제 개성이 아주 강해야 된다. 아 맞습니다. 예,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도시 카페와는 좀 달라야 되고 도시의 가게하고는 특히 도시의 많은 프랜차이즈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완전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시골 창업할 때 투자 비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그 카페 예를 들어 카페를 예를 든다면 시골과 도심에서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서울에서 가까운 시골 한번 찾아봤어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가면 경기도 파주라는 동네가 있고요. 파주에 그 해일이도 있지만 그 뒤에 마눌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시골 창업은 핵심은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분 같은 경우는 60대 아내분과 70대 남편분이 직접 시골 창업을 위해서 한 110평 정도 땅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37평을 한 110만 원 정도의 땅을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한 1억 5천 정도 매입을 했고요. 거기다가 건축을 컨테이너 하우스로 지었어요. 그래서 1층에 23평, 2층 27평에서 건축비가 한 1억 3,500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억 남짓 정도 투자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음악의 산책이라는 이런 음악 카페, LP 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또 음악 좋아하셔서 이렇게 몇만 장 LP도 있고 음악 감상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야 이 정도 투자해서 이게 돈이 될까 했는데 이분 사장님 노부부 하시는 말씀이 야 의외로 서울에서 40대 5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야 60대 70대 입장에서 30대 40대 이런 젊은 층하고 말 섞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음악 카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라이프 코칭 카페. 인생이 정답은 없지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의 공간, 세대 간 소통도 되면서 야 노후 생활이 서울하고 멀지도 않으면서 또 이렇게 젊은 층하고 교감할 수도 있고 또 아내분은 여성 발명가협회 이런 데 활동도 하면서
뭐 이렇게 직접 병뚜개 뭐 이렇게 탄산 마개 같은 이런 발명품도 만들고 이러면서 노후 생활이 늘 좋은 공기 마시면서 늘 이렇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생활 공간으로서 이 컨테이너 하우스 그러면 야 거기서 괜찮나 하는데 의외로 깔끔하고 내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주거 공간, 2층은 카페 공간 이런 식으로 아예 노후 생활을 정착한 이런 실버 카페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야, 말만 들어도 왜 전 부럽죠 벌써. 예. 그리고 시골 창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게 마케팅 전략이라고 예. 들었는데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저는 좀 시골 창업하시기 전에 야 글쓰기 말하기 공부를 좀 하고 갑시다. 저는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창업자들에게는 결국은 창업을 해서 상품을 좋게 뭐 음식 같은 경우 맛을 좋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결국은 포탈 뭐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 네이버, 페북, 인스타 같은 SNS에 나의 이 가게를 어떻게 노출되게 할 것인가. 결국은 시골 창업하는데 돈을 많이 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진정성 있는 그 시골 동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유서 깊은 명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가게 이야기까지 직접 서사 마케팅을 창업자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이런 뭐 작가적 글쓰기가 아니고 네네. SNS 글쓰기 단문 쓰기 이런 거 좀 열심히 하면서 내가 직접 충분한 한 2, 3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당 동네에 해당 입지 그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가게나 이런 곳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의 컨텐츠 글쓰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가 마케터 역량을 좀 키운 다음에 창업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너무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예.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나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돈이 목표이면은 이제 시골 가서 창업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창업자들의 만족도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월세 내야 되고 맞습니다. 공과금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수익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비라도 이렇게 벌려면 그런 면에서의 사업성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최근에 제주도 시골 마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만난 적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연간 1,500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 마을의 사업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배후에 도시가 있는가. 근데 그 도시를 찾는 관광객, 특히 서울 수도권 관광객이 연간 최소한 한 200만 명 이상 이 정도 오는 도시면 가장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골까지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골 창업이니까 시골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당 인근의 관광지가 연간 관광객이 200만 명은 되는지 안 되는지 각 지자체 관광가에 문의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누구나 전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알려주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짜 그 지역에 기존에 혹시 다른 가게가 있다면 그 가게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까. 이거는 전국 단위의 상권 분석 시스템을 무료로 해볼 수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 이 수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소 입력해서 여기에 음식업, 판매업, 서비스업이 영역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를 통계 데이터가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상권 예. 분석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요 포털 사이트에서 상권 분석 시스템 이런 키워드를 입력하면 상권 정보라는 버튼이 뜨고요. 네. 그걸 클릭하면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을 직접 운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지역의 업종을 입력하고 반경을 입력해서 과연 이 지역에 내가 원하는 아이템은 지금 과연 얼마 정도 매출을 올리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좀 직접 확인하고 어떤 그 직접 점포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골 마을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예. 시골 마을 같은 경우도 첫째 창업하기 전에 각 시역별로 지역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 각종 밴드 커뮤니티, SNS 막 많기 때문에 창업하기 전에 커뮤니티 활동부터 먼저 좀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향 마을 비즈니스. 내가 시골은 고향 마을은 예전부터 어려서 자랐던 곳이니까 잘 아니니까 오히려 고향 마을이 만약에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면 한번 그곳에서 수도권 2,600만 이런 수요층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수익 모델도 한번 기획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외의 틈새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골 창업에 대해 오늘 알아봤습니다. 골목경제 이야기 창업통TV의 김상훈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토란이었습니다. 9390님, 1648님, 0128님. 아버지가 토란국을 참 좋아하셨다고 생각이 난다고. 아이고, 1099님도 저희도 지난주에 엄마랑 토란을 한 바구니 수확했다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앞두고 도로도 복잡하고 또 우리 마음도 분주한데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연휴를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청각장애인 승주 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동료들과 차를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중 옆차에서 창문을 열고 다급히 손짓하는 게 보였어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살펴보니 뒷바퀴